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오전 5시 25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환율은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뭐 살짝 1400원 근처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환율이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빠지는 부분, 그냥 환율이 빠지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건데 금리를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하면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과 이제 미국의 채권에 대한 발행,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돼서 9월달은 약간의 조정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증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렸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 변수가 좀 많은 부분들이 돼서 한 턴 쉬었다가 뭐 단타 도전해 보셔도 되지만 선수들끼리 하시고 한 턴 쉬었다가 조금 더 좀 기준이 나오면 그때 액션을 취해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엔화는 뭐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S&P는 약간의 조정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녹화 그냥 할게요. 자, 어쨌든 상승이 좀 약해지면서 옆으로 가는 모습이 좀 단기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때 이제 제가 5,400 정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많이 빠졌었죠. 당시에 조금 빠졌지만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괜찮다,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죠? 예전에 제가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가 그걸 좀 번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 5,800 정도에서 한 6,000 사이 정도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쇼타점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럴싸한 기준점이 등장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봉을 살짝 더 만들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 봉을 더 만들어줬을 때 모양이 좀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왕선 예뻐지지만 어쨌든 숏포지션, 단기적인 숏포지션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 타이트하게 잡아보세요. 그죠? 여기 요 고점이니까 여기 얼마가 될까? 숏은 이제 정말 타이트하게 먹고 째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나 요 부분이죠. 요 고점이네. 그러니까 6,410 요 차트 기준으로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물 매매하는 그런 뭐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그런 선물은 요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점에다가 손절 잡고 숏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이 먹지 마시고요, 많이 노리지 마시고 짧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요 정도만 해도 한 40포인트 정도 되니까 틱으로 치면은 이제 160틱 정도 되면 굉장히, 그래도 먹을 100틱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일단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네. 항생지수 뭐 여전히 그냥 그저 다 수렴하면서 이제 보합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었다. 여러분들께 뭐 단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구간이었었나요? 어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내 시간 차트니까 여기구나. 뭐 상승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때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돌파가 등장이 됐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잠들고 나서 뭐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저희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어제 영상이 아마 요 시간대쯤 제가 업로드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손절 잡고 요 양봉을 기준으로 도전해 보셔도 좋겠지만, 이게 이제 크게 많이 먹을 만한 흐름은까지는 아니고, 제가 많이 가게 된다면 12만 2천, 뭐 4천 요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만 2천에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히 이제 막 우리가 막 뭐라고 할까, 막 이제
뭐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먹고 찔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이 조금 날봉 기준으로 이제 저점이 조금 낮아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에 대한 각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 상승이 이제 엄청난 큰 상승보다는 이제는 일단은 뭐 상승 각도 약해지고 있죠.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여기서는 이제 어쩌면 조정세, 보합세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정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상승 추세는 이제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만 달러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럼 자 넘어갈게요. 네. 4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소소한 그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펌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같이 좀 시장이 좀 조정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을 것이다. 이 추세에 대한 하단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작도를 오래전에 해놨던 거죠.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의 심리랑 추세랑 흐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횡보성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탁 떨어진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만약에 알트코인이 좀 거래가 실리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큰 걸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이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대응되는 파동이 여기 되잖아요. 그죠? 1대1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충 보면 1대1이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요게 이제 빠지들 때 도미넌스가 빠질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역시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고 약조정세인데 이 조정세는 부분이 코인 시장 전체 전반적인 흐름들보다는 아주 이제 좀 몇 가지 정말 작은 몇 개 종목들에 대해서 펌핑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더리움은 강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알트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팍팍 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좀 소심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조금 크고 좀 확률이 좀 높을 때 여러분들께 좀 우리가 제목도 부제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쌤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 좋습니다. 좀 정말 과감하게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기가 1년에 몇 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뭐 그 순간을 놓치게 되거나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시장을 뭐 대략적으로 좀 비싼 가격입니다.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손 빨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관점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립할 건지는 스스로 일단 내리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좀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뭐 쭉쭉쭉 사는 것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우리 누구냐 네오를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오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아직까지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죠? 예, 차트 보시면 이 뒤에 더 깊죠. 그죠? 주기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주기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주기가 완성이 됐고 세 번째 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오가 크게 올라갈 그럼 이제 월봉상 차트입니다. 굉장히 큰 차트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때 10,000원 정도 되면 우리가 털고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분 여기 말씀 나누셨던 그분도 잘 관리하고 절반 정도 팔고 지금 이제 잔량으로 승부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딱 정리를 하고 안정 세팅해 놓고 남은 걸로 한번 승부 보는 거죠. 그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그래도 뭐 한 13,000원 정도까지만 가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타깝게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건 약간 좀 복불복, 운에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건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승할 것이고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그죠? 항상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정이 생기면 우리는 되돌림 타점을 노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렴이 진행이 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제 도미넌스 차트 얘기 드렸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반 치킨입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 수익 기대값이 실패했을 때 손실 기대값보다는 조금 더 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한번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매집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단타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 건강한 투자 하십시오. 매매 막 도박성보다는 좀 절제를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서 계획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